win or lose, it's fair. It all adds up. It's like not as confusing or as ambiguous as Life? yeah. 안녕하세요. 영화 속 스포츠를 리뷰해보는 라이언입니다. 오늘 영화 날 미치게 하는 남자를 통해 야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날 미치게 하는 남자 리뷰 1편에 이어 2편입니다. 1편을 못 보고 오신 분이 있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세요. 보스턴 레드삭스에 미친 남자 벤은 이제 막 사귄 야구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친구 린지에게 보스턴 레드삭스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기초부터 Excuse me, what time is the game over? It's not like a Broadway musical where it ends with like a big Hawaiian number. I mean, it's like you're missing all the ambiance and all the fun. Like. 페네이 파크의 파울볼 때 패스키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That's a foul. What makes that a foul? See that foul pole? That's Pesky's pole. That's this guy. 저니 페스키는 1940년대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였는데 전형적인 똑딱이 타자였습니다. 통산 10년 동안 홈런을 17개 쳤으니 1년에 한두 개 친 선수였는데 하루는 페네이 파크 오른쪽 폴대를 맞추는 보기 드문 홈런을 쳤습니다. 이걸 보고 해설자가 패스키폴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파울볼대 이름은 패스키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밤비노의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curse of the Bambino? Hey, seriously, that's not funny. That's enough of that. 1919, their miserable, greedy pig of a boss decides to sell Babe Ruth to the Yankees to finance a Broadway musical. Crap. And since 1918, the Red Sox have not won a World Series. Yeah, the Yankees have won 26. 밤비노의 저주라는 말의 유래는 보스턴이 1986년 우승을 아깝게 놓치고 보스턴 글로브의 댄 쇼니시라는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레드삭스의 비극을 다룬 밤비노의 저주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밤비노의 저주란 말이 공식적으로 계속 회자됐다고 합니다. 밤비노의 저주만큼 메이저리그에는 여러 저주가 있었는데 밤비노의 저주가 깨진 다음에 2005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88년 만에 우승하며 검은 양말의 저주를 깨뜨렸습니다. 2016년 월드시리즈는 일명 저주 시리즈였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만났는데 보스턴에서 밤비노의 저주를 깬 주역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시카고의 단장이었고 감독 테리 프랑코나는 클리블랜드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우승을 못한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염소의 저주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컵스에 계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1948년이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제 올해로 72년이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우승을 못한 팀이죠. 클리블랜드는 구단 로고인 와우 추장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웃고 있는 모양으로 묘사해 우승을 못하고 있다는 일명 와우 추장의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월드시리즈를 앞두고 MBC 서프라이즈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다. 벤은 린지와 헤어지고 세상과 이별한 사람처럼 레드삭스의 양봉 버크너의 알까기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기도 합니다. 버크너의 알까기가 왜 유명하냐면 1986년 보스턴이 월드시리즈에 올라 매치를 만났는데 5차전까지 3승 2패로 앞서면서 1918년 우승 이후 가장 우승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6차전 10회 말 5대5 상황에서 1루로 오는 평범한 땅볼을 다리 사이로 영화상 몇몇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벤과 린지가 사귀게 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가는데 삭제된 장면에는 캐나다까지 넘어가 보스턴과 토론토의 원정 경기를 보러 가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드류 베리모어는 간 김에 토론토에서 시구까지 했습니다. 다른 삭제된 장면에서는 벤이 연습하는 매니 라미레즈에게 혼자 말 거는 장면도 있었고
bang, that one was gone. That was unbelievable, dude. 벤이 제이슨 베리텍에게 가서 말 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Excuse me. I just wanted to say that. I'm sorry, not right now. No, don't worry, Mr. Veritek. I'm not here to interrupt. I just want to let you guys know. I was sitting over there with my friends, and watching you eat these steaks just now has changed my life. Good for you, man. Good for you. I thank you for that. Thank you. That was a little scary. 앞에 세 장면은 편집될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은 들어갈 만한데 삭제됐네요. Dale Swaim is waving Minkevich around, and he is out. This is why I have a spastic colon. Every time the Red Sox screw up, it pigtails my intestines. They're literally making me sick. You realize it's only a game. What did you just say? She said it's a crying shame. No. I'm a court reporter. She said it's only a game. She's on medication, and her parents are ill. So go. 주인공 커플의 갈등을 최고조로 만든 것은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8점을 득점해 8대7로 역전하는 크레이지 게임 때문이었죠. 그런 경기가 실제로 있었나 찾아봤는데 그런 경기는 없었습니다. 영화적 장치였을 뿐이죠. 벤이 개막식에 같이 가기 위해 린지에게 자켓을 선물하는데 이 자켓은 당시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불티난 듯 팔려서 동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밤비노의 저주가 깨지기도 했고 여우배우가 입은 덕이겠죠. 린지가 야구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장면은 양키스와의 경기 중간이었죠. 실제로는 정규 시즌인 9월 중순에 템파베이와의 경기 때 촬영됐다고 합니다. 경기 도중은 아니고 경기가 종료되고 관중의 절반 정도가 채워진 상태에서 촬영했었습니다. New England's own Stephen King. 개막식에서 뉴 잉글랜드의 자랑이라는 스티븐 킹의 시구가 있었는데 스티븐 킹은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죠. 영화화된 작품이 수십 편인데 대표적으로 스탠 바이 미, 미저리, 쇼생크 탈출 등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의 클리셰 중 하나는 주요 등장인물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에 벤이 린지의 사무실에 견학을 갔을 때 이 장면은 어느 유명 영화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하는데 비슷한가요? 린지가 집에 와서 아버지랑 TV를 보는데 앵커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전년도 2003년 10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레드삭스랑 양키스가 만났는데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끝내기 홈런을 맞고 좌절했었죠. 그 홈런의 주인공은 지금 양키스의 감독인 에런 분이었습니다. Game over.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우승 멤버에는 한국인도 있는 거 아시나요? 비록 포스트 시즌에는 못 뛰었지만 병현형이 우승 멤버로 챔피언 반지를 끼웠죠. 2004년 보스턴의 기적적인 우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레드삭스라는 여자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영화에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상징적인 음악이 두 곡이 등장하는데 먼저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입니다. 야구나 보스턴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구단의 상징적인 노래가 된 이유에는 (1998년도) 음악 담당 구단 직원이 7회가 끝나고 경기 분위기가 좋을 때 이 노래를 가끔 틀었는데 반응이 틀 때마다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7회 말이 끝나면 펜웨이파크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됐습니다.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죠. 영화 패트리어트 데이로 이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behaving yourself? 며칠 후 상처받은 보스턴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닐 다이아몬드가 보스턴까지 날아와서 레드삭스 홈경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습니다. 이 해 보스턴은 비 스트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염까지 기르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엔딩곡으로 나오는 태시는 1900년대 초 뮤지컬 더 실버 슬리퍼에 나오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 역시 특별히 야구와는 상관없는 노래입니다. 로얄 로터스라는 레드삭스의 광팬들이 1903년 이 노래를 부르며 엄청나게 응원한 덕인지 역전 우승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918년에 로얄 로터스가 해체되면서 태시는 더 이상 야구장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2004년 드롭킥 머피스라는 로컬 밴드가 리메이크해 부르면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해 86년 만에 우승하게 됐고 이후로 계속 불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건 최근의 무관중 사태입니다. 무관중 경기는 개별 징계로 간혹 있긴 했지만 이와는 달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스포츠 팬으로서 슬픈 일이죠. 영화 주인공처럼 덕후 팬이건 그냥 우연히 한번 보러 간 팬이건 현장에서 스포츠를 못 본다는 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보급돼서 스포츠 경기장이 예전 모드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이 노래가 영화를 보다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올 시즌 야구가 끝이 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LG 트윈스 팬인데 언제 우승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도 많이 공감하면서도 부러운 감정도 들면서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 더 오래된 롯데 자이언츠 팬들도 엘롯한 파이팅! 이상 영화 날 미치게 하는 남자 리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보스턴 레드삭스 팬도 아닌데 많이 몰입돼서 다시 봤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덕후 기질이 있는 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은 비슷한 심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스포츠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what's really great about baseball? You can't fake it. You know, anything else in life, you don't have to be great in. Business, music, art, I mean, you can get lucky. Really? Yeah, you can fool everyone for a while. You know, it's like, not baseball.